등교가 한창인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 하얀색 원통형 화물이 내리막길에서 빠른 속도로 굴러 내려옵니다. 안전요원이 뛰어가 보지만 역부족. 가속도까지 붙은 화물은 안전펜스도 무너뜨리고 그대로 인도를 덮칩니다. 이어 도로 반대편으로 굴러가 옹벽을 들이받은 뒤에야 멈춥니다. 이 사고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초등학생 2명과 30대 여성이 다쳤습니다. 갑작스런 사고에 등교길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고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물체가 굴러와가지고 맞는다는 순간 나갔는데 여기 치고 이제 굴러가면서 애들. 사고는 현장에서 2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어망 제조 공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컨테이너에 실린 1.5톤짜리 어망 제작용 실뭉치를 지게차로 옮기다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해당 공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지만 이전에도 등교 시간에 화물 하역 작업을 해왔다고 주민들은 말합니다. 학교 근처에 이런 트레라가 들어와도 되는지도 의문이고 아무 통수 제한 없이 다닐 수 있는 건지도 솔직히 의문이고. 사고 당시 작업 중이던 컨테이너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불법으로 차를 세운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하역 작업 당시 지게차 운전자 외에 안전요원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공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 전주와 군산을 잇는 자동차 전용도로. 커다란 석재 3개를 실은 대형 화물차가 안전거리도 지키지 않은 채 2차로를 달립니다. 3차로로 바꾸려는 순간 차체가 좌우로 흔들리더니 화물칸에 실린 돌덩이가 옆을 지나던 승용차 위로 쏟아집니다. 피해 차량은 갓길로 밀려났고 뒤따르던 승용차 3대가 연이어 부딪혔습니다. 도로에서 사중 추돌이 이제 교통사고 발생했죠. 이 무전으로 이제 그 낙석이 이제 큰 게 떨어져 있다. 석재가 덮친 차량의 뒷좌석과 앞범퍼는 형태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일그러졌고 운전자인 20대 여성 등 2명은 다행히 손목과 팔 등에 타박상만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곳 현장에는 사고 당시 부딪힌 자동차 범퍼 등 이런 조각들과 함께 화물차에서 떨어진 석재 조각 파편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화물차는 덮개도 고정장치도 없이 거대한 돌덩어리를 싣고 달리고 있었고 앞차와의 간격이 좁아지자 차로를 바꾸려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로에 사람들이 정체돼 있었어요. 진로 변경하면서 이제 돌덩이가 떨어진 거죠. 지난해 전북에서만 화물차 적재물 추락이 240여 건이 발생했지만 적재불량 화물차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5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MBC 뉴스 정자영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천안나들목 부근 3차로에 철제 코일을 실은 화물차가 보입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철판 코일이 화물차 위에서 굴러 운전석 쪽을 들이받은 뒤 떨어져 옆으로 달리던 차량 옆면을 강타합니다. 차량은 크게 휘청였지만 운전자가 급히 중심을 잡고 차를 세웠습니다. 코일은 도로에 떨어진 이후에도 수백 미터 앞까지 계속 굴러갑니다. 이런 강철 코일은 무게만 20톤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일이 차량 바로 위에 떨어졌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순간입니다. 실제로 작년 5월 충북 보은군 당진 영덕고속도로에서 13톤 강철 코일이 화물차에서 굴러떨어져 일가족 4명이 탄 승합차를 덮치는 사고가 나 8살 아이가 숨지고 어머니도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화물차에서 떨어진 코일에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자 올해 4월부터 코일 등을 실은 화물차의 경우 적재물의 이탈 방지, 즉 고박 기준을 강화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있어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